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울산 지역의 여야 모두 사전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지지 세력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지역 여야가 사전투표율을 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선택해달라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선대본부는 유세를 펼치며 사전투표 독려 피켓팅을 했고 대부분의 당원과 당직자들은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상원 시당위원장은 4일 오전 북구 농소일동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미리 하는 정권교체를 당론으로 정하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들과 선거운동원들은 사전투표해야 승리한다는 피켓을 들고 대대적인 홍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의 무능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답이라며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시당 위원장도 4일 오전 동구 방어동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경제활동 인구인 청장년층이 핵심 지지층인 만큼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2030 세대가 윤 후보에게 호의적이라며 젊은 세대의 사전투표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사전투표율은 2017년 대선 당시 26.69%, 2018년 지방선거는 21.48%, 2020년 총선은 25.9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분산투표 경향이 확대되면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느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울산에서는 56곳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남구에 14곳이 설치된 것을 비롯해 중구 13곳, 울주군 12곳, 동구 9곳, 북구에 8곳이 설치됐습니다. 울산시는 사전투표소의 업무 지원과 사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3개 반으로 구성된 사전투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가 가능한 만큼 마스크 착용과 1m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윤석열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산업수도 울산이 다시 비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이념과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의 정치 시대를 여는 실용정부 그리고 통합정부를 천명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산업수도 울산이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산업수도 울산이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젊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만큼 울산 시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당대표는 어제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여 대표는 불법과 비위 혐의를 가리려는 눈가리개 단일화이자 시대 가치인 다원적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반민주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 대표는 심상정 후보마저 기득권 양당의 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며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 해소라는 정치 대전환의 길을 당당히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경제와 무역, 산업 분야의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한 긴급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와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수출 규제 등의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울산시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경제와 무역, 산업 분야 10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지역경제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수출기업 애로해소센터와
피해 기업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으로 1,662억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산 사랑상품권 발행에 217억 원,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 40억 원, 소상공인 방역 물품 지원 34억 원, 취약계층 자가진단 키트 지원에 22억 원 등입니다. 또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에 350억 원, 전국체전 개최 지원에 1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3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송철호 시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이번 추경은 오미크론 확산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 예산으로 무엇보다 민생 현장에 신속히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처리의 속도를 높이고 최대한 빨리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촘촘한 예산 투입으로 방역과 민생 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의 사명에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울주군은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832억 원이 늘어난 1조 54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에 중점을 뒀다고 울주군은 설명했으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부지 매입비 23억 원과 울주 해뜨미 씨름단의 훈련장과 숙소 건립비 48억 원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이달 중 울주군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어제 울산 지역의 임시 선별검사소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전산 오류로 인해 검사의 차질이 빚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에 이어 어제 오전에도 문수 축구 경기장과 울산 종합운동장 등 울산 지역 임시 선별검사소 5곳과 일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전자 문진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각 선별진료소와 검사소에서 수기로 문진표를 작성하는 바람에 검사 대기 시간이 길어져 검사소를 찾는 사람들이 2-3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의 큰 불편을 겪었고 일부 시민들은 사전 안내도 없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 없는 울산 만들기 운동본부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 등 21개 단체는 어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없는 울산 만들기 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중대산업재해 등 울산 지역 중대재해에 대응하고 중대재해 없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갈 것이라며 지난 1월 24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고발장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접수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안전관리 인력 공급 부족 해결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울산 상인은 지역 50인 이상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률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3%로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상인은 이번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법 조항 개정과 보완, 사업주의 과도한 처벌 완화와 면책 규정 마련,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 개정 등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련 부처에 건의했습니다. 국가산단 내에서 편의점과 카페 등의 영업을 하려면 관리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포 국가산단 내 모 업체가 건물의 일부를 불법으로 사용하면서도 행정조치가 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미포 국가산단 내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60대 A씨. 지난해 남구 롯데 정밀화학 출입구 인근에 편의시설이 입점할 수 있는 건물 3개 동을 조성했습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을 통해 산업시설 용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하면서 특수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분양에 들어가 8개월이 지났지만 4개 업체만 입점했을 뿐 나머지 13곳은 미분양 상태입니다. A씨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맞은편 B업체에서 건물 일부를 불법 판매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들은 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가고 있는데 그 건너편 앞에는 뭐 지금 불법으로 같이 사업을 하니까 뭔가 지금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미포 국가산업단지의 관리 기본 계획에는 산업시설 용지와 지원시설 용지로 나눠져 있는데 용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판매시설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애초에 산업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B업체가 건물 일부를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인 겁니다. 네, 불법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도 여러 차례 내리는 상황이고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제 퇴거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하면은 불법으로 조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한 거죠. 민간과 공공이 손잡고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을 야심차게 시행했지만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합법적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민선 7기 3년간 울산의 공무원 정원이 민선 6기에 비해서 2.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선 6기 3년간 197명이 늘었지만 민선 7기에는 471명이 늘어나 2.4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도 2015년 1,651억 원에서 2018년 2,010억 원, 2020년 2,350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박 의원은 울산의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가 늘고 있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바이오 데이터팜 개소식을 갖고 유관 기관들과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바이오 데이터팜은 10,000명의 유전체 정보를 60일 이내에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 시스템으로 구축됐습니다. 울산시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유니스트, 울산대와 울산과학대, 울산대학교 병원과 울산병원 등과 유전 의료 관련 인공지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진영 정의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공정한 기회를 주는 행정을 하고 싶다며 전시 행정을 탈피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표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의당에서는 도승호 씨가 북구 시의원에, 정재헌 씨가 북구 구의원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북구청이 올해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33억 원을 투입합니다. 북구청은 지난달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대상과 규모 확정을 위한 2022년도 북구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예산은 33억 원으로 3월부터 북구 지역 48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3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동구청이 남목권의 새로운 체육시설의 중심이 될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설계 공모에 들어갑니다. 새로 건립되는 남목문화센터는 서부동 1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수영장, 2층 헬스장, 3층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건축사 사무소는 오는 10일까지 동구청 문화체육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